욕망의 그림자, 박순자 여사의 몰락. 박순자 여사는 공무원으로서 34년을 성실하게 근무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 퇴근하는 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재산을 불리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가난한 살림에 시달리며 늘 부족한 생활 속에서 자라온 경험은 그녀에게 돈은 안전망이자 자유라는 강한 신념을 심어주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그 말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되풀이하던 좌우명이자 행동의 지침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소액으로 시작해 작은 상가 한 채, 아파트 몇 채를 사들였다. 처음에는 주변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따랐다. 공무원이 그렇게 부동산을 해도 되나요? 그러나 그녀는 계획적이었다. 지역 시세와 향후 개발 계획, 임대 수익률까지 계산하며 작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갔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점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며 작은 성공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만족하지 않았다. 부러움과 칭찬은 그녀에게 동기가 되었을 뿐 욕심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남편 배필수는 달랐다. 그는 박순자가 재산을 모으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점점 외로워졌다. 배필수는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아내의 목표와 열정을 따라가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소외되었다. 취미도 열정도 없이 그는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매일 저녁 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가끔 배필수가 술 기운을 참으며 말했다. 순자야, 조금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을래? 그러나 박순자는 단호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기회를 놓치게 돼.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지금뿐이야. 그녀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확인이기도 했다. 남편이 술에 의존하고 가족이 속속 지쳐가는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웠다. 주말이면 부동산 안내서를 뒤적이고 임대 수익과 지역개발 계획을 비교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는 어느덧 작은 상가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부러움 속에도 그녀 자신은 늘 초조했다. 더 큰 것을, 더 수익률 높은 것을. 그 욕심은 어린 시절의 가난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순자 여사는 조용히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상가 건물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단계는 반드시 더 큰 상가다.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러나 그 결심이 앞으로 그녀와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욕망의 그림자는 이미 서서히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박순자 여사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다. 작은 상가와 아파트에서 얻은 수익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생활비 이상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 큰 건물, 더 큰 수익을 끊임없이 꿈꾸고 있었다. 그때 마침 시내 중심가에 신축 5층 상가가 분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순자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잡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으로는 전체 분양가를 충당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박순자는 은행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수억 원의 대출, 매월 수천만 원대의 이자 부담.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오직 성공과 확장만 보였다. 드디어 계약날, 그녀는 손에 대형 상가 건물의 열쇠를 쥐었다. 건물은 웅장했고 신축 특유의 반짝임이 있었다. 박순자는 마치 손안에 세계를 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남편 배필수에게도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기운으로 반응이 없었다.
이건 정말 괜찮을까? 배필수의 의심 섞인 눈빛은 그녀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냉정하게 드러났다. 건물의 일부 층은 공실로 남았고 예상 수익은 계획보다 훨씬 적었다. 은행 이자만 해도 매월 1,000만 원에 육박했고 기타 유지비와 세금까지 합하면 순수익은 마이너스였다. 그럼에도 박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수익은 점점 올라갈 거야. 그녀는 자신을 믿었다. 그러나 외부 경제 상황과 부동산 경기 불황은 그녀의 계획을 무참히 짓눌렀다. 한편 남편 배필수는 점점 더 술에 의존했다. 집안은 점점 냉랭해졌고 부부간 대화는 줄어들었다. 가끔 배필수가 술 기운으로 건넨 말마저도 박순자의 귀에는 계획과 투자만을 위한 방해처럼 들렸다. 건물의 공실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이자 독촉이 이어질수록 박순자 여사의 심장은 불안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빌딩에서 성공할 것이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 그러나 그 시작이 얼마나 불안정한 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욕망과 현실의 간극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이제 가정과 건강, 삶 전체를 위협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대형 상가를 손에 넣은 초기의 흥부는 점점 불안과 압박으로 바뀌었다. 건물의 일부 층은 예상과 달리 공실로 남아 있었고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와 인테리어 비용은 추가 지출로 이어졌다.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만 1,0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다른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은 경기 불황과 임대료 하락으로 거의 제자리였다. 박순자 여사는 매일 아침 계단을 오르며 건물의 빈 공간을 바라봤다. 언젠가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 말은 그녀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가혹했다. 그녀의 투자에 대한 욕심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은 집안 곳곳에서 울리는 공실의 메아리와 겹쳐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남편 배필수는 점점 더 술에 의존하며 가정 내 소통은 완전히 끊겼다. 그는 박순자의 투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술 기운으로 말꼬리를 흐렸다. 순자야, 조금은 우리 현실을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박순자는 대답 대신 다시 계산기와 부동산 정보를 펼쳤다. 가정은 점점 풍비박산이 났다. 식사는 제때 챙기지 못했고 건강이 악화된 배필수는 병원을 찾을 힘조차 없었다. 박순자 여사 자신도 불면과 두통,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투자와 수익 계획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시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이 가족과 삶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공실과 대출, 경기 불황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선택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박순자는 밤마다 건물 복도를 걸으며 내가 왜 멈추지 못했을까? 속으로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는 갈등의 눈빛을 거울 속에서 발견했다. 욕심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그녀의 삶은 이제 파산과 몰락이라는 절벽을 향해 서서히 내닫고 있었다. 대형 상가를 손에 넣은 후 몇 달 만에 박순자 여사의 삶은 위기 일변도로 치닫기 시작했다. 은행 이자와 관리비, 세금 부담은 매월 그녀를 옥죄었고 다른 부동산 투자 수익은 경기 불황과 공실로 인해 제자리였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버텨야 해. 그녀의 속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점점 냉혹하게 그녀를 몰아갔다. 박순자 여사의 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밤마다 불면증으로 뒤척였고 두통과 소화불량이 반복되었으며 심장 박동까지 불규칙하게 느껴졌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투자와 재정 문제로 정신이 산만한 그녀는 스스로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가정 내 상황은 최악이었다. 남편 배필수는 술에 의존하며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가족 간 대화는 단절됐다. 순자야, 이제 그만 좀 해.
술기운 섞인 그의 말조차 박순자는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대형 빌딩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다음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으로 가득했다. 집안 곳곳에서는 갈등과 불화가 드러났다. 거실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와 통장, 은행 독촉장이 쌓였고 식사는 거의 거르거나 배달로 때우기 일쑤였다. 가족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이 서려 있었고 박순자 여사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세입자가 들어오고 상황이 회복될 거야.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계산과 다르게 움직였다. 건물 공실은 늘어났고 주변 상권 침체는 매출 하락을 불러왔다. 은행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어졌고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한밤중 박순자 여사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건물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것은 이제 꿈이 아닌 족쇄로 느껴졌다. 내가 왜 멈추지 못했을까? 이게 과연 내 삶을 위한 선택이었나? 후회와 절망,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욕심이 쌓은 재산과 성공의 꿈이 가족과 건강, 삶의 균형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러나 현실은 남아있는 선택의 폭을 점점 좁히고 있었고 파산이라는 그림자는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박순자 여사가 손에 넣은 대형 상가는 이제 악몽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공실은 늘어만 갔고 은행 대출 이자와 유지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은 상가와 아파트에서 어떤 임대, 수익마저 경기 불황으로 줄어들면서 그녀의 포트폴리오 전체가 균형을 잃었다. 그날도 은행 독촉 전화가 쉼없이 울려 퍼졌다. 박순자님,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박순자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도 극도로 불안했다. 남편 배필수는 술에 취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자야, 이제 그만두자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비틀리고 눈에는 좌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박순자는 반발했다. 멈추면 모든 게 끝나.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의 말싸움은 폭풍처럼 격렬했다. 서로의 불만과 후회, 무기력과 욕망이 집안을 흔들었다. 결국 배필수는 다시 술을 들었고 박순자 여사는 잠시 눈물을 흘리며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건강도 한계에 달했다. 두통과 소화불량, 가슴 통증이 계속되었고 수면 부족은 심리적 불안과 결합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도 마음을 쉬게 하지 않았다. 다른 부동산에서 회복될 수 있어. 누군가는 세입자를 구할 거야. 그녀의 속마음은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상가 한 채에서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다. 이번 달도 못 내셨습니다. 관리인이 전하는 말에 박순자 여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재산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파산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다. 은행과 채권자들의 압박, 공실과 임대료 미납, 그리고 가정 내 갈등과 남편의 무기력.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녀의 삶을 옥죄었다. 박순자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때 자신이 꿈꾸었던 성공과 욕망의 빛이 이제는 파산과 몰락의 그림자로 변했음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앉아 건물과 통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멈추지 못했을까? 이 모든 게 나의 욕심 때문이구나. 후회와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끈질긴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 대형 상가와 여러 부동산에서 벌어진 위기는 박순자 여사의 삶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다.
은행 이자와 공실, 임대료 미납과 관리비 부담은 매일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웠고 심리적 스트레스는 몸으로 직접 드러났다.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두통과 소화불량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잠을 충분히 자도 몸은 늘 피곤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병원 진단은 단순한 피로 이상이었고 의사는 휴식과 식이요법을 권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남편 배필수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였다. 술에 의존하는 남편은 집안일은 물론 가정의 최소한의 대화조차 외면했다. 순자야, 우리 이제는 좀 쉬자. 술기운 섞인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지만 박순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대형 빌딩과 다른 부동산의 회복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과 아들 혹은 주변 친척들까지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며 걱정했지만 박순자 여사는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끝까지 해결할 거야. 그 고집은 가족과의 소통을 차단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었다.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건물 복도를 홀로 걸었다. 어둠 속에서 공실이 드러난 층들을 바라보며 이 빌딩 그리고 나의 모든 투자 정말 이 길이 옳았던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건물 유지와 은행 대출 상환, 건강관리, 가족과의 관계.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는 욕망과 멈추지 못한 집착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재산은 눈앞에 남아 있었지만 삶의 균형과 행복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앞으로 그녀를 완전한 몰락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했다. 박순자 여사가 손에 쥔 대형 상가는 이제 경제적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공실은 계속 늘어났고 임대료 수익은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다. 은행 이자는 매달 정해진 날짜마다 독촉 전화와 함께 그녀를 괴롭혔다. 박순자님,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연체되었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압박했다. 다른 부동산 투자들도 연쇄적으로 손실을 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와 상가는 공실률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일부는 관리비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통장을 확인하며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결과는 점점 더 절망적이었다. 남편 배필수는 여전히 술에 의존하며 집안 문제를 외면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끝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고 체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박순자 여사는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기회는 남아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집착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의 희망이 공존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딸과 아들 혹은 친척들은 그녀의 상황을 걱정하며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지만 박순자 여사는 단호히 거부했다.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 그 고집은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고 집안 곳곳에는 긴장과 갈등만 남았다. 건강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과 소화불량이 반복되며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기회를 찾아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은행은 압박을 이어갔고 공실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녀의 재산과 건강, 가족 관계를 동시에 위협했다. 박순자 여사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욕심과 집착이 만든 그림자가 단순한 재정적 실패를 넘어 삶 전체를 위협하는 깊은 파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녀는 창밖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돈이었나 아니면 안정된 삶이었나?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파산 직전의 극한 상황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대형 상가와 여러 부동산의 연쇄 손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은행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고 독촉과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다. 박순자 여사는 재산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손에 잡히는 모든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평가서, 은행 대출 계약서, 세금 고지서. 모든 것이 그녀에게 파산이라는 냉혹한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마침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거실 한켠에 앉은 남편 배필수와 딸, 아들, 친척들을 바라보며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야. 지금 우리 집안은 큰 위기에 처했어.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아들은 분노와 혼란을 섞어 말했다. 왜 끝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배필수는 술 기운을 간신히 털어내며 한숨만 내쉬었다. 박순자 여사는 속으로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녀가 쌓아올린 재산은 이제 더 이상 성공과 자부심의 상징이 아닌 가족을 압박하고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재산 정리는 냉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대형 상가 일부는 은행에 넘어가야 했고 작은 상가와 아파트 역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녀는 손으로 서류를 만지며 눈물을 훔쳤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 집안 분위기는 끝없는 긴장과 슬픔 속에서 흐트러졌다. 가족들은 박순자 여사를 이해하려 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모두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욕심과 집착은 한순간의 성취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지자 박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걸 잃었지만 가족과 건강은 아직 남아있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후회와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남아있는 삶을 붙잡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파산과 재산 정리를 마친 박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삶의 현실과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게 된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며 딸, 아들, 남편과 소통을 시도했다. 분노와 실망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다. 경제적 재기는 작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과 재택 상담으로 천천히 이루어졌다. 과거의 욕심과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삶의 균형과 가족, 건강을 우선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박순자 여사는 실패를 통한 교훈을 깨달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삶의 지혜를 얻었다. 박순자 여사는 수년간의 욕망과 투자 실패, 파산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삶을 돌아보았다. 거대 상가와 다수 부동산은 욕심과 불행의 상징이 되었지만 가족과 건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은 깊이 깨달았다. 딸과 아들,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큰 욕심 없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과거의 실패는 이제 삶의 지혜와 교훈이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욕심은 스스로를 망칠 수 있어. 하지만 실패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 창밖을 바라보며 박순자 여사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후회와 아픔 속에서 얻은 균형과 평온, 그리고 삶의 교훈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채웠다.